고추를 심고 나서 딱 7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을 놓치면 여름 내내 고추가 힘없이 자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도 열심히 주고 비료도 챙겨줬는데 왜 어떤 고추는 끝까지 약하고 병까지 달고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늘 제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텃밭과 주말농장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들 계속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추 모종 심는 작업 거의 마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추 농사는 심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특히 처음 한 달은 단순한 적응 기간이 아닙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름 내내 고추가 건강하게 버틸지 아니면 병이 달고 열매가 약하게 맺힐지가 거의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1주 차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2주 차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떤 관리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고추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관리하는 겁니다. 늦게 하면 몇 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기만 잘 맞추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고추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추 모종은 땅에 심었다고 바로 자리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모종을 옮겨 심으면 잔뿌리의 30에서 50% 정도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고추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지나도 잎이 안 커지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면 비료부터 더 주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 시기에 고추는 잎을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를 다시 만드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비료를 너무 강하게 넣으면 오히려 뿌리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추는 처음부터 빨리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바로 고정 작업입니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의 5월 바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바람은 건조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이때 모종이 계속 흔들리면 새로 나오던 뿌리가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면 활착 속도가 늦어지고 고추가 쉽게 지칩니다. 저는 고추를 심으면 가장 먼저 바람 방향부터 봅니다. 그리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 줄을 띄워서 고추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한쪽만 잡아줘도 충분하지만 나중까지 생각하면 처음부터 X자나 Y자 형태로 지주를 세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추는 시간이 갈수록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지는데 일자로만 세워두면 나중에 가지와 잎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주 간격도 너무 멀면 안 됩니다. 보통 모종 3개 정도마다 하나씩은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추는 물만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추는 처음부터 물이 부족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는데 잎에서 수분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봄바람은 건조하기 때문에 땅속은 촉촉해도 잎은 빠르게 마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단순히 물만 줄 게 아니라 고추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시기부터는 눈에 안 보여도 훨씬 무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병과 바이러스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추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약을 치고 그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 농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증상이 보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2주차부터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미 병과 바이러스가 안쪽에서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추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문제는 대부분 치료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대로 감염되면 그의 농사는 끝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이 뒤틀리고 생장이 멈추고 열매 모양까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수확량도 크게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초반에는 티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잎이 본격적으로 말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바이러스가 식물 전체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하는 게 총채벌레나 진딧물 같은 흡즙성 해충입니다. 이런 벌레들은 애벌레처럼 잎을 크게 갉아먹지 않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벌레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통로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개체수만 있어도 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습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체수는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방제는 병이 터진 뒤가 아니라 아직 조용할 때 시작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고추 모종은 새 것처럼 보여도 이미 위험 요소를 안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종 심을 때 흙 만진 손으로 줄기를 잡고 장갑 낀 상태로 잎을 만지고 그러는 과정 자체가 병원균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땅속 곰팡이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잠잠하다가 온도와 습도가 맞기 시작하면 갑자기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화학약재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고추가 어느 정도 활착되고 잎색이 연한 초록에서 진한 초록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초기에 강하게 사용하면 약해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가 아직 약한 상태에서는 약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농도는 처음부터 강하게 가지 마시고 서서히 올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농약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옥상이나 베란다처럼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있는 집도 있고 반려동물 있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안전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는 자극 강한 약보다는 유기농 방식의 관리 제품들을 가볍게 활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상추처럼 바로 뜯어먹는 채소를 고추 옆에 같이 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저는 고추 옆에 상추를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강한 약재를 자주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파처럼 뿌리 해충에 약한 작물까지 같이 관리할 때는 토양 관리와 잎 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제품이 훨씬 편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강하게 잡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한 달 동안 고추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약보다도 물 관리입니다. 이제 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물입니다. 고추가 안쓰러워 보인다고 물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정성 들여준 물 때문에 뿌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처음 한 달 동안은 물을 조금 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추는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뿌리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주면 뿌리는 굳이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표면 가까이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이 왔을 때 햇빛이 강해지고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바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금만 더워져도 잎이 축 처지고 물을 하루만 못 받아도 힘없이 늘어집니다. 반대로 초반에 깊게 충분히 주고 며칠은 기다리게 만들면 뿌리가 아래쪽 수분을 찾아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뿌리 습관을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여름에 강한 고추는 처음부터 깊게 들어간 뿌리를 가진 고추입니다. 실제로 저는 모종 심고 2주 정도까지 물을 거의 자주 안 줍니다. 물론 완전히 마르게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주고 조금 기다리면서 뿌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키운 고추는 나중에 더위에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매일 겉흙만 적시는 방식으로 키우면 뿌리는 얕고 약하게 퍼집니다. 그러면 장마철에도 쉽게 흔들리고 한여름 고온에도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한국의 5월은 생각보다 땅이 차갑습니다. 낮에는 따뜻해 보여도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땅속 온도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온이 15도 아래로 내려가면 고추 뿌리는 양분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추 줄기가 살짝 보랏빛 돌고 잎색이 연해지면 바로 비료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땅이 차가워서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비료를 더 넣으면 오히려 염류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물은 오전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 늦게 물을 주면 차가운 밤 기온과 만나면서 땅이 오래 식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 중인 뿌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피나 멀칭 비닐로 지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한 달 뒤에는 뿌리 힘 차이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칼슘입니다. 초반에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새순이 늦게 자라고 첫 꽃이 약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질소 비료를 너무 일찍 강하게 넣으면 잎만 급하게 커지고 칼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 가볍게 칼슘을 보충해주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 관리도 했고 병충해도 조심했으면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5월에는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5월이 되면 이제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낮에 햇빛도 강하고 한낮 기온도 제법 올라가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5월 날씨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며칠 동안 초여름처럼 덥다가도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우박까지 내립니다. 뉴스에서 매년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냉해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활착을 끝내고 뿌리를 넓혀가는 고추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밤사이 찬 기운을 강하게 맞으면 뿌리 활동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성장 속도가 확 떨어지고 첫 꽃이 힘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에는 날씨를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날씨가 며칠 좋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보를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심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장기 예보를 자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5일 예보뿐 아니라 10일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습관입니다. 일주일 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면 미리 부직포나 간단한 비닐이라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예상되면 한쪽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텃밭이나 주말 농장은 밤 기온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준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람이자 극의 전제 이검주, 차가운 밤 한 번이 몇 주 동안의 수고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냉기를 강하게 맞은 고추는 겉으로 바로 죽지 않아도 이후 생육이 계속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초반 성장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상태가 안 좋은 모종도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워서 약한 모종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한 고추는 활착이 끝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커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퍼집니다. 그러면 뒤늦게 교체한 약한 모종은 햇빛 경쟁에서도 밀리고 땅속 뿌리 경쟁에서도 밀립니다. 결국 계속 왜소하게 자라다가 수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가 안 좋은 모종은 가능하면 빨리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뿌리 활착이 느린 것 같을 때는 가볍게 뿌리 활성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강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하게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잔뿌리 발생이 좋아지고 양분 흡수력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추는 초반에 뿌리 힘이 만들어지면 이후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고추 농사는 비료나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결국 고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커진 다음에 급하게 약을 찾고 고추가 힘이 빠진 다음에 비료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움직이면 힘은 몇 배 더 들고 결과는 생각보다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작은 신호를 빨리 보고 바로 관리해주면 훨씬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농사 지은 사람이 꼭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여름 수확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결국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는 고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이러스와 해충을 미리 관리해 주는 것. 또 한 달 동안은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으면서 뿌리가 아래로 깊게 내려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변덕스러운 5월 날씨를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 결국 이 모든 관리의 중심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여름 더위도 훨씬 잘 버티고 병에도 강해지고 열매도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반대로 초반 뿌리 힘이 약하면 이후에 아무리 비료와 약을 써도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고추 키우는 게 사람 건강 관리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기초가 흔들리면 나중에 아무리 애써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초반에 몸을 잘 만들면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조금만 더 신경 써두시면 한여름 무더위가 와도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줄기는 단단해지고 잎은 건강하게 펼쳐지고 어느 순간 고추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끼는 보람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고추 키우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물 관리인지 병충해인지 아니면은 활착 문제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 텃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 정리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